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2분 21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46회 헤이트풀 에잇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큘러스 소비자판 가격 공개를 보고 가격에 경악한 세이주입니다. 소비자판 가격이 비싼가 봐요? 엄청나게 비싸죠. 개발자 버전 예전에 2개가 나왔었는데 네. DK1이 300달러였고요. DK2가 350달러였어요. 근데 소비자 버전은 대량 생산을 하니까 가격이 더 저렴할 거라고, 그리고 성능도 더 좋을 거라고 네. 말을 했는데 발표된 거 보니까 세금 빼고 599달러예요. 국내에서 구입하면 한 80만 원 넘는 거죠. 세금 포함하고 보증료 포함하면. 근데 이거를 사면은 또 컴퓨터 사양이 또 맞춰줘야 되는데 그 컴퓨터 맞추려면 한 10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은 한 200만 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인데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3D 가상 현실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쓴다 집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겨우 뭐 이렇게 VR 보든가 아니면 게임이나 영화 그런 거였죠. 근데 영화는 솔직히 네.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아니죠. 왜요? 제 생각에 이걸 말한 이유가 오큘러스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영화가 궁극적으로 가게 된 형태가 아마 1인칭 게임 형태나 아이맥스처럼 네. 한 화면에 꽉 차는 뭐 그런 거를 지향하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그렇게 찍을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은 있죠. 누군가 시도는 하겠죠. 신기술은 다들 시도를 하는 저거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가격 보고 깜짝 놀랐던. 새로운 시도는 이런 일을 남게 해요. VR 처음에 유튜브에서 VR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네. 그 맨 처음에 한국에서 아주 도전적으로 네. 그 VR을 이용한 저희 걸그룹이 하나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예, 무슨 비노? 밤비노라고 아주 섹시 댄스를 추면서 예, 어차피 360도로 찍히니까 카메라를 가운데 놓고 막 이렇게 막 허리를 열심히 돌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기획자가 빠르긴 빨랐다. 왜냐면 그 뒤에 VR 검색할 때마다 그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네. 많이 검색해서 나와요. 물론 그 걸그룹이 인기를 끌었는지 안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아주 빠르게 발맞춰서 맞아요. 서비스를 먼저부터 한 거죠. 네. 그 뒤에 지금은 유튜브에서 VR 서비스 360도 카메라 영상을 뜨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걸그룹도 다 했잖아요. 아, 그래요? 거의 다 뭐 시스타도 있고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한번 하나씩 보시면 그냥 뭐 만족스럽나요? 오큘러스 사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넣어서 하는 그런 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죠. 아, 그래요? 그 아직도 그 촬영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제가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예. VR 되면서 3D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저희가 3D 같이 되는. 그거는 이제 영상이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이 지원을 해야 돼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VR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3D가 아닌 상태니까 2D 상태의 봐도, VR인 거죠, 그냥. 2D 그게 상태의 VR. 유튜브에서 보면요. 네. 설정이 있어요. 그 카메라로 3D 형태로 보는 그 설정이 있거든요. 그걸로 네. 보시면 3D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D 그 핸드폰을 앞에다 끼는 3D로 네. 만들어주는 기계도 기계 있어요.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꼽고 3D로 보면 이제 우리가 3D 영화 보듯이 안경 네. 끼고 보듯이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큘러스도 이제 그런 저거잖아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나와서 나머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인데 뭐 어쨌든 지금 걸그룹들이 많이 VR 많이 했어요. 근데 촬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보통 360도를 찍다 보니까 네. 스텝들이 나오잖아요. 걸리겠네요. 그거는 그래서 표현할 방법이 많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제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그 둘레를 둘러가지고 파란 옷 입으면 되잖아요. 스태프들이 파란 옷. 그래도 되고 360도 안 찍어도 되죠. 영화는 한 180도 정도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렸을 적에 좌우 상하가 좀 보일 정도로만 찍고 뒤까지는 안 보여도 되니까.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반만 VR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방식은 많아요. 요 정도 볼 수 있는. 완전히 360도를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뭐 문제가 놓치는 내용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 장점은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앞에만 본다, 옆에만 본다, 뒤도 본다. 그래서 반복해서 영화를 봐도 새롭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누군가가 도전을 하면 그 사람이 또 선구자가 돼서
또 그런 방식의 영화들이 쭉쭉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3D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바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D로 컨버팅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어쨌든 보려고 그러면 비싸다는 거. 그러겠죠. 200만 원씩 써야 되네요.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가 싸지겠죠. 조금, 계속 네. 제품이 계속 나오면. 네, 네. 페이스북이 먹으면서 가격을 올린 것 같아요. 아니 또 중국이 또 이게 저기 만들면 또 예. 샤오미를 수가 있구나. 기다려야 네, 그렇죠. 되나요? 예, 중국에서 만들어서 싸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방법은 그러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네. 내일이 생일인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네, 축하해요. 생일 선물로 오큘러스 리프트는 못 드리겠고요. 아직 출시도 안 됐어요. 예약 구매니까. 근데 진짜 갖고 싶긴 하네요. 진짜 그 집에서 뭐라 그럴까? 지금 뭐 근데 컨텐츠가 많이 없어서 아니, 게임을 주로- 정말 좋아하면 네. 하겠는데 유튜브 근데 영상 지금 진짜 많아요. 그게 사실 유튜브 영상 많아요. 네. 소유가 하고 있다고 해도 예. 볼 수 있는 영상은 뭐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무슨 뭐 그런 영상 정도? 그리고 잖아요. 게임들 지원되는 거 많고. 게임도 많아요? 게임이 많아요. 많아요. 아. 게임이. 그러니까 게임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게임. 그것도 있긴 하죠. 왜냐면 게임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금 뭐 엑스박스나 이런 게임들도 뭐 이렇게 좀비 1인칭 게임이나 총 쏘고 그렇죠. 이런 1인칭 거는 시점이 그렇게 많잖아요. 하면 되는데, 예. 이걸로 공포 게임 한다 생각해봐요. 네. 그러니까요. 예, 1인칭 게임들을 아예 그냥 딱 집중해서 할 수 아. 있으니까 뭐 지금 심지어 그 3D도 오큘러스에 지원을 대해서 하고 예. 원래 이제 세주 씨는 약간 기계에 대한 욕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오큘러스가 과연 필요할까? 이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세이주 씨는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네. 그 오큘러스 딱 끼고요. 옆을 딱 바라보면 옆에 그 3D로 돼 있는 여자가 그 일본에서 만든 세이주 씨를 바라보고 있고 뭐 커피도 타지고 하니까 그건 저도 봤네요. 이거 이미 야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큘러스 야동이 이미 벌써요? 있어요. 네. 아, 오래전에 나왔어요. 일본에서? 아 미국에서요. 아 미국에서? 네. 아 그럼 미국 언니가 나오나요? 그렇죠. 이거 동양인이 나와야 좋아하실 텐데 세이주 씨가 네. 아니에요. 아니 안 가리시는 것 같아요. 꼭 사야 됩니다. 꼭 그래 그것 때문에 사야 되네요 세이주 씨. 예, 예. 제가 야동 얘기를 왜 했을까요? 봤나봐 이미. 한 분이 더 계시는데 네네. 누구신가요? 아, 두 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는 지금 딱히 특이 사항은 없는데 지금 네. 엄마가 좀 아프셔가지고 예. 올라와서 같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주말인데 원래 주말에는 좀 쉬는 날인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드리고 아이고. 지금 아이고. 봉양을 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네. 그래도 그렇죠. 이제 저는 엄마랑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같이 네.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재작년이죠. 벌써 오래됐네. 그 느낀 건데 진짜 옆에 계신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가 싶어요. 그리고 네. 이제 좀 빈자리가 요새 또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엄마가 오신 덕분이기도 하고 지금 주말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성당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새해 한 결심 중에 하나기는 한데 올해는 이제 꼬박꼬박 미사를 잘 나가기로. 근데 가서 이제 2번밖에 안 갔지만 네. 이렇게 저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강론 말씀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열심히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진짜 물론 그 말씀 때문에 뭐 연구도 많이 하시겠지만 네.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줘서 평균적으로 이때쯤 이런 아픔을 사람들이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줘서 그 말에 이제 동요되고 움직여지는 마음이 그쵸. 움직여지고 그런 순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사도 그렇고 뭐 아니면 어떤 스님들도 만나서 또 좋은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참고로 네. 그거를 못할 망정 좀 이렇게 질 나쁜 친구들한테 안 좋은 얘기 들으면서 지내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들리고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사실 주변 분들도 친한 친구조차도 네. 힘들다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거의. 네. 근데 이제 뭐 주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말 정말 이건 바른 이야기구나, 좋은 이야기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오는 그 기운,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같이 가서 이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기운도 되게 많이 저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뭐 여러 부류의 이제 친구들이 있지만 항상
밝고 좋은 길을 가진 친구를 가까이 하라는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또 다시 어울리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쓰레기통에 어울리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렸던 네. 내 쓰레기를 집에 갖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갑자기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네. 저희 또 어머님은 절에 다니시거든요. 아, 그래갖고 네네. 제가 집에 가면 꼭 그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그 유명한 또 절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맨날 그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저도 그냥 집에 갔을 때마다 좀 따라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굳이 말씀을이라는 게 없고 그냥 종치고 뭐 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 인테리어가 나한테 주는 안도감과 그런 것들. 그리고 연못 꼭 있잖아요. 물이 나한테 주는 안도감. 장소가 주는 느낌도 네, 되게 큰 것 맞아요. 같아요. 성당도 보면은 진짜 차분하게 돼 있잖아요. 소리도 그 제가 보기엔 그 성당도 대단한 게 제가 보니까 그 인테리어에서 네. 그 소리, 그러니까 울림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거 진짜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 친한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른 동으로 옮기면서 성전 건립할 때 이제 네. 한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성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떻게 반사돼서 어떻게 울렸을 때 이 공간을 가장 아우르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세심하게 그러니까요. 보고 설계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 그 성당은 특히 이제 앰비언스라고 하죠. 그 울림이 너무 좋아요. 차분해지고 맞아요. 울림도 이제 그 고주파수의 울림이 네. 되면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저주파수가 네. 잘 울려요. 그래서 성당은 진짜 그쪽으로는 과학의 산물이 아닌가. 어떤 그 인테리어 자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이 좋은 얘기 경건한 마음을 경건한 얘기했으니까 진짜 나쁜 놈들을 만들어 가볼까요? 네. 경건한 마음을 이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헤이트풀한 8명을 만나야죠. 네. 네. 그럼 본편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남자를 발표한 MC 한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뭐 줄거리는 딱히 소개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요. 줄거리 해야죠. 해야죠. 줄거리. 네, 되게 간단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차를 타고 네, 레드락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레드락이란 마을로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거기까지 도착을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현상금 사냥꾼이 현상금이 걸린 사람을 붙잡아서 가고 있는 도중에 다른 현상금 사냥꾼과 여러 명 엮여갖고 4명이 이제 거길 도착을 해요. 네. 마부까지 5명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미미의 어떤 여관이죠. 여관 같은 미니 여관. 이런 데를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4명이 더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영화는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 4명과 4명이 만나면서 영화는 막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네. 그게 오늘은 내용이죠.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잘한 것 같아요. 네네. 난 지금 내가 본 영화가 맞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더 복잡한 것 같은데.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아니요, 바로. 맞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간에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감독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생각해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오타쿠를 뽑자면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군요. 아버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요. 어머니는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쿠엔틴이라는 이름도 감독 이름이 쿠엔틴 타란티노인데 네. 쿠엔틴이라는 그 이름도 건스모크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퀸트라는 캐릭터가 있대요. 네. 거기서 딴 이름이에요. 그리고 2살 때 LA로 이사를 와서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영화를 보고 자랐대요. 네. 근데 어머니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극장을 갔는데 중학생이 됐을 때는 이미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때려치고 연극단에 들어가서 잡일을 하면서 연출과 연기를 배웠대요. 그리고 22살에는 비디오 점원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영화를 보고 영화 백과사전이 되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손님이 찾아오면 영화도 추천해주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추천을 잘해주고 토론을 잘했는지 헐리우드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알 정도가 됐었대요. 대단한데요. 그리고 얼마나 유명했냐면 브래드 피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이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든지 얼마나 영화를 많이 봤든지 타란티노의 영화 지식은 당신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영화를 볼 때 얼마나 세세하게 보는지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들한테 연기 지시를 할 적에 영화의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한대요.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글래디에이터에서 러셀 크로우가 핏에서 2명을 죽이고 세 번째 죽이기 전에 칼을 척척 휘두르잖아. 그거를 하고 시민 케인에서 케인이 거울이 늘어져 있는 홀을 걸을 때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걸으란 말이지 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 영화를 안 봤으면 배우는 연기를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봤어도 저는 영화 2개 다 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런 상황이 저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지시를 내린대요. 같이 일하려면 힘들겠다. 그런데 배우 입장에서 그걸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들이 대부분 대본을 주면 캐릭터 연구를 해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각 인물의 캐릭터 연구까지 다 끝마친 상태에서 배우들한테 자세하게 얘기해 준대요. 물론 배우들이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이건 아니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같이 받아들이긴 하는데 연구를 너무 잘해오기 때문에 배우들은 이제 방심할 수도 없는 거고 대충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많이 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감독은 또 누가 물어봤었나 봐요. 당신이 만들었으면 하는 싶은 영화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배틀로얄이라 그랬대요. 일본 영화 배틀로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울린다. 진짜 그쵸? 어울린다. 누가 봐도 타란티노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 특징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챕터로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네. 이 헤이트풀이라는 영화에서도 챕터로 방식이 진행되죠. 네. 그리고 레드 애플이라는 담배의 등장. 이거는 쌍제이 감독이 영화의 모든 영화에 슬러시라는 음료수가 나오는데 슬러시가 타란티노 영화에는 레드 애플이라는 담배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스타워즈 이번 편에 슬러시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어떤간에. 네. 근데 그건 아마 스타트랙에서 슬러시가 나와서 이번에 뺀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간에 이번 영화에서도 그 레드 애플이라는 담배를 말아서 피죠. 네. 그 담배가 나온 건 아니고 미니가 말아서 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피와 폭력 그리고 적절하게 쓰이는 음악, 음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뛰어난 피와 언변. 폭력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난무하는 피와 그렇죠. 네, 그러네요. 난무하는 피와 폭력. 그리고 폭력도 그냥 폭력이 아니라 팔다리 자르고 피 쫙 어마어마한 폭력. 예. 이분이 옛날 일본 영화 같은 거를 심취해서 봐서 그런 거예요. 네, 사무라이 뭐 이런 걸 그런 좋아한다고 걸 되게 하시더라고요. 좋아해서 그런 거고 그 음식에 대한 집착도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뛰어난 언변, 영화 전체를 다 말로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필름 성애자예요. 이 영화도 배너에서 쓰인 울트라비전 70이라는 필름으로 촬영됐는데 2.76대2 와이드 스크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로 되게 긴 스크린이에요. 그쵸.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필름 현상소가 다 사라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필름이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크리스토퍼 놀란하고 제이제이 에브람스 등 필름 성애자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필름 현상소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필름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코닥하고 계약을 했는데 코닥한테 필름을 얼마 이상 소비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필름을 생산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대요. 그리고 봉준호가 국내에서 필름 현상소가 없어서 이제 영화를 필름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하니까 타란티노가 자신들이 만든 회사를 소개시켜주면서 여기서 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맨발이 나와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발성애자거든요. 그래서 맨발 나왔죠. 맨발 나왔나요? 여자 나왔나? 맨발이? 여자 맨발. 여자 맨발. 여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 뭐. 안 나왔어요. 그가 각본을 쓰고 출연했던 영화 중에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셀마 헤이액이 맨발을 타란티노 입에 집어넣고 맨 다리에다가 술을 흘려서 발까지 흐르게 해서 타란티노를 먹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극본을 써놓고 배우를 출연하면서 이제 성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감독인 건데 그 외에도 수많은 영화에서 여자 배우의 맨발을 찍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킬빌을 찍고 술자리에서 우마 서머니 자신의 힐에 술을 따라서 마시라고 말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 다 경악을 했거든요. 근데 타란티노 감독은 되게 좋아하면서 그걸 따라서 마셨대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둘은 연인이 됐어요. 그렇군요. 사실 근데 감독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이 네. 뭐이 영화는 장고 2로 기획되었다가 뭐 시나리오도 그렇게 쓰였었는데 당시 제목은 장고인 화이트 헬이랬대요. 챕터 제목이 화이트 헬 마지막 챕터죠. 근데 장고가 헤이트풀 인물들과 만나가지고 발생되는 이야기를 썼는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되는 이야기 특성상 장고가 착한 인물이라서 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변경해서 했다고 하고요. 사무엘 잭슨이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거에서 나왔던 것 같고 장고에서처럼 인종차별이라든가 남녀차별 대사가 난무하는 거는 뭐 그런 거에 관련됐던 얘기 같아요. 네. 이 정도로 그래서 영화 감독 이야기는 줄이도록 하죠. 네. 아이맥스로 봐야 되는 영화인데 그런 셈인 거죠.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말하는 평하고 그냥 일반관에서 보는 분들이 말하는 평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니요, 이게 지금 아이맥스가 아니고요.
2.75대 1이니까 네, 더 긴 파나비전이에요. 거예요. 네. 아이맥스는 오히려 4대3 가까운 4대3 가까운 거고요. 좌우로 길어야 원래 필름 영화나 기본 그 영화들이 2.35대 1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 CGV에서 독점으로 들여와서 했는데 문제는 CGV가 그나마 좀 낫었다는 게 CGV는 그 4대3으로 돼 있던 스크린을 위아래가 검은 천이 쫙 내려오면서 네, 2.35대 1까지는 만들어줘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많아요. 아세요?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는 그거 안 해줘가지고 말 진짜 많아요. CGV도 안 해줘요. 마스킹 안 해줘가지고. 안 해주는 데 있어요? 대부분 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관마다 다 다른 해주지는 거구나. 않는 거야. 네, 그러네요. 이게 위아래가 검은 천이 엥 내려와야 이게 딱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그걸 안 해주면 흰 벽에 검은 저기 뭐죠? 흰 벽에 빛을 안 쏘게 되면 이게 완전 검은색이 아니거든요. 그 위아래가 검은색 마킹이 딱 돼야지 영화만 딱 집중이 되는데 이번에 그 2.75대 1이어서 그게 이거 과연 이거 중간에 분명히 허여멀건한 검은색 바가 2개 위아래로 생길 텐데 야 이거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거기도 마스킹이 안 됐어요. 2.35까지는 내려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2.35대 1까지는 그 찡 하고 내려와요. 처음에 광고 나올 때는 그냥 4대 3으로 보다가 찡 하고 내려오는데 거기가 이제 4대 3이 아니죠. 16대 9. 16대 9로 처음에 광고 나오다가 찡 하고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안 내려오더라고요. 이건 기술적인 어떤 문제니까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기 블로그에서 읽어보니까 스타리움가는 2.76대 1까지 가능하대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CGV 스타리움관에서만 스타리움관에서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이거를 검은색이 안 나오게 허여멀건한 검은색이 안 나오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려고 했던 스타리움관에 제가 배치가 아예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맥스관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매할 때는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CGV 독점으로 들어와서 일단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에서 볼 수가 없고 CGV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CGV도 지금 관을 많이 안 놔서 근데 전부 매진이었어요. 지금 조금씩 늘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반응 보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눈치 보면서 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타란티노 감독 영화가 이전에 나왔던 영화들도 그렇게 관을 막 다 많이 주고 이렇게 많이 틀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국내에서는 인기 정말 없어요. 이 사람의 영화가. 근데 뭐랄까 일단 감독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극악으로 좀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9금도 걸렸겠다. 관객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요 정도 그러니까 매진은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관을 더 늘렸다가는 두 관이 남겠다. 조금씩 남으면서 보면 손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애초에 이게 CGV에서 독점을 계약한 이유가 아트하우스로 들어온 영화예요. 그렇군요. 네, 예술 영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라서 그게 뭐 크게 잡을 생각을 애초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2.75대 1 영화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2.76대 1. 네? 2.76대 1. 76대 1이군요.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뭔가 화면이 주는 감동적이에요. 여백,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작 장면 자체가 설원이잖아요. 그렇죠. 하얀 그 평야라고 해야 되나? 들판이 이렇게 막 쫙 넓혀 있으니까 도대체 흑인 한 명이 딱 앉아 있고. 근데 그 진짜 왜 우리 수묵화 한국화의 여백임이라고나 할까? 정말 하얀 면에 점 하나 찍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영화 주로는 다 그냥 미니 여관이라 해야 되나 그 바라고 해야 되나 뭐 사실은 잡하죠? 그 영화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주요 장면이라고 꼽으면 마차 안 그리고 미니 양품점 거의 끝이죠. 그게 끝이죠. 그리고 마구간 잠깐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제작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가 대본이 다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좀 자주 하게 됐는데 겨울이잖아요 지금. 겨울에는 밖에서 뭐 촬영하기가 엄청 춥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추웠겠다. 이 사람들 정말 진짜 대단하다. 그게 연기자들 진짜 가짜 눈이 멋있다. 아니라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랑 같이 쓴 건데
그 자파점은 세트였죠. 네, 자파점은 세트인데 네. 날씨가 그것도 산 중턱이셨나 봐요. 눈 오는 날. 그래가지고 자파점에서 날씨 좋은 날은 자파점 안에서 세트 안에서 찍고 날씨가 안 좋은 날 있잖아요. 그때 네. 밖에 나가 찍었대요. 아. 이걸 CG를 안 쓰려고. 그러니까 CG가 아니라 지금 실제 상황을 찍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설원의 그 눈에 막 그 진짜 산꼭대기잖아요.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렇죠. 바깥에서 계속 바깥 일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추울 것 같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쵸. 그쵸. 이제 저 연기자는 얼마나 추웠을까. 그 배우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제가 싫어하는 뭔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란티노 감독은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건 예상이네요. 네,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피 튀기는 게 좀 다르다고나 할까? 약간 그런 좀 고급스러운 튀김. 아니 피가 고급스럽게 어떤 튀기는 영화를 거 아니야? 보고 좋아했던 거예요? 이거 보고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말 들어보면 킬빌이라던가. 예. 그래서 약간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그쵸. 기기괴괴 같은 그런 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거니 하고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뭐 차별 대우를 하는 거겠죠. 킬빌 얘기라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네. 쿠엔틴 타란티노가 만든 건데 여기서 우마 서먼이 잠깐 어떤 여자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어떤 여자의 일대기 얘기해 주는데 그 일대기 이야기가 킬빌 내용이에요. 한참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 그 이야기가 킬빌에서 나온 캐릭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확대시켜가지고 영화를 또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타란티노 감독이 정말 사이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각한 사이코예요. 진짜 감독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가 있지 않을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정말 지금 영화를 찍으니까 우리가 이런 오타쿠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를 정말 그렇게라도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사단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사이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 깨끗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뭔 짓을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뒤에 뭔 짓을 하려고? 네, 그래서 영화가 되게 길잖아요. 2시간이 넘거든요. 3시간 거의 가까이 와요. 3시간 가까이 돼요. 네. 그래서 167분인가 하니까요. 2시간 40 몇 분, 50분 한 정도 2시간 돼요. 5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내내 도대체 저 다음에 뭔 짓을 하려고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뉴페이스가 계속 생길 때마다 쟤랑 뭔가 있는 건가? 막 계속 그쵸. 애초에 같이 나왔던 사람도 의심하고 끝에 나온 사람도 의심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보는. 그게 타란티노가 바랬던 게 그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유도. 그걸 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긴장감을 놓치기 힘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영화 볼 때도 계속 중간에 생각했고 영화 끝나고 나서도 생각했는데 과연 그 미국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남북 전쟁을 모르면 남북 전쟁과 그 흑인 그 남부에서 일어난 흑인 뭐 노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를 상황 모를 수 있을까요? 있죠. 역사 세계사에서 그거를 잘 가리키나요? 사실 남북 전쟁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죠, 일이라 제일 큰 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세계사 같은 건 공부 열심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사 같은 경우는 거의 유럽이나 아니면 이쪽 아시아의 과거에 주로 돼 있지. 사실 미국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근대사기 때문에 또 잘 안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역사는 아니죠. 딱히 말할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남북 전쟁밖에 없죠, 사실. 두 개 하나도 있죠. 뭐죠? 보스턴 차 사건. 그걸로 독립을 한 거고, 그걸 영국에서 독립을 한 거고. 어쨌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무슨 장고라든가 아니면 노예 12년이라든가 그리고 남북 전쟁에 관련된 또 영화들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조각이 쌓이면서 미국이란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 전부 쫙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큐멘터리들 흑인들이 어떻게 미국까지 오게 됐는지 저기 자메이카에서 노예들과 뭐 저쪽 노예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왜 미국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무슨 배를 타고 왔는지
어쨌든 그런 영화들과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조합을 하다 보니까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볼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제일 이념의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엄청 혼란이 오겠더라고요. 이게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짤막하게 그럼 얘기를 해드리면 네네. 미국이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서 싸우는데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했고 북부는 반대를 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북부가 뭐 선진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남부 사람들은 대평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자기가 다 가꿀 수 없으니까 노예제가 필요했던 지주가 거고요. 많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대부호인데 네. 자기네 그 노예제가 필요한 거예요. 뭐 커피를 재배한다든가 오렌지를 딴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목화섬도 따야 되고. 목화섬도 필요하고 그래서 무조건 노예제도가 필요했던 거고요. 임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근데 북부는 그거에 비해서 대평화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둘 쪽이 이념이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북쪽에서 남쪽을 이기려고 하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노예제들을 반대하면 그 노예들이 그 흑인들이 자기네 편에 들어줄 것 같아서 노예제들을 반대한 거예요. 걔네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링컨이었고 링컨이 그래서 이제 미국을 통일하고 하나의 연방 국가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그거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좌파점을 원래 장악하고 있던 4명 빼고 네. 그 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군인 출신의 아들. 아니죠. 아니죠. 워렌 그 흑인은 군인 출신인데 교수 집행인은 군인 출신이 아니었죠. 아니었나요? 예, 아니었을 아니고 거예요. 네. 처음에 네. 그리고 그 좌파점에 지금- 있던 노인 네, 그 노인도, 노인이 예, 군인이었죠. 예. 근데 그 그 마차를 사람은 남부 같이 쪽이고. 얻어 타고 간 마크스인가요? 그 친구도 아. 군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비 보안관이죠. 예비 예. 보안관이고. 그 사람도 보안관. 군인 아니고 그래서 실제 군대에 연관된 거는 그, 아버지가 있었던 거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뭐 아들 얘기하면서 예, 이제 할아버지와 그 이제 추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장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네. 두 사람인 거죠. 예. 또 갑자기 추운 장면이 생각나네요. 아 근데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노출되잖아요. 어, 걸어오는데 큰 함에서 덜렁 네. 걸어오는 게 덜렁덜렁이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측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기라도 어떻게 잘 가렸나, 어머 저 사람은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정면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띵한 거예요. 그렇죠. 덜렁. 저 사람 여기. 저 배우는 정말 고생했겠다. 근데 심지어 거기밖에 안 나와. 그거밖에 안 나와. 그리고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기는 돈 많이 기는 받았나? 장면 또 하나 나오죠. 네, 예. 돈 많이 봤나요? 그래서 정말 글쎄요. 궁금했어요. 이 배우들은 정말 출연료를 도대체 얼마나 받고 저거를 찍었을까. 그리고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여자 주인공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주도 저렇게 맞고 막 정말 러셀 크로우한테 사정없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저 배우는 도대체 얼마나 받고 저렇게 하는 건가 막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여제수 역할을 데이지 도머그 역할을 원래 제니퍼 로렌스를 시키려고 했대요. 와우. 그래서 둘이 이야기까지 다 했었는데 제니퍼 로렌스가 한국 게임 이제 뭐 홍보 촬영도 해야 되고 뭐 네네. 이것저것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스케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여자를 캐스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제 생각에는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제가 너무 이게 각인이 돼서 여배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유명한 배우죠, 이 배우.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장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렇죠. 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모님이 다 이제 영화를 하신 분들이고 아 그래요? 아빠가 영화를 하셨고 엄마가 영화랑 시나리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촬영 이것저것 뭐 드라마나 뭐 이것저것 많이 연기를 했었고 근데 이분이 또 막 이렇게 대형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술 영화 뭐 저예산 영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찍어서 네. 그리고 매번 영화를 찍을 때마다 같은 캐릭터가 없대요. 그래서 그랬던 굉장히 것 좀 같다. 탄탄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던 숨은 보석이 지금 발견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숨은 보석이라는 것보다 이번은 유명한 보석인 거죠? 유명한 보석이죠. 보석인가요? 그렇죠. 예. 제가 모르고 있었어서. 아니 근데 그거 보면 알 거예요. 되게 영화에서 분장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네. 유명한 영화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그 피 뒤집어 쓰고 웃는 장면. 앞니는 다 깨져가지고 있는데 웃는데 와 잘한다 그렇죠.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목소리가 네. 너무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리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전부 인물들이 다 그랬긴 했었어요. 예. 와 연기 너무 잘하더라.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하나 만들어낸 것도 정말 대단한데 네. 이 여자분의 목소리는 와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막 전율이 느껴져요. 막 그런 것 같아. 걸걸하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막 긁는 것 같은 목소리. 진짜 막사는 느낌도 나요. 네. 근데 물론 다른 영화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맞는 장면을 찍을 때 네. 과연 어떻게 찍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때리는 척을 하는 건데 카메라 때리는 척을 하는 건데 굉장히 속도가 많죠. 빨라야 되잖아요. 실제로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여자 얼굴 코를 그렇게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척을 하는 거죠. 실제로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맞으면 어떡하지?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상도 있고 네, 하는 그래서, 거죠. 와, 근데 정말 리얼하게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네, 진짜 맞는 것처럼. 근데 타란티노가 배우를 되게 아끼기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인지 기회가 안 나는데 원래는 자기가 잠깐 카메오 출연하거나 아니면 출연을 안 하려고 했다가 배우들이 계속 다친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게 장고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역할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걱정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역할을 해버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배우 되게 아끼는 감독이라서 방식이 예, 많죠. 사실 영화니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때리고 맞는 장면이 나와서 좀 궁금했어요. 저걸 진짜 어떻게 찍었을까. 807을 치는 것 같은 경우는 옷이 두꺼웠으니까 그 안에다가 충격 완화제 같은 걸 잔뜩 집어넣고 때리는 척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맞아도 뭐 이게 충격 완화제에다 충격이 감화되니까 그렇게 해서 방법은 많아요. 자 그리고 시나리오적으로 보면요. 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독특한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연히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여러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의심과 의심 대표적인 영화가 있어요. 저슈지의 코난이라고. 코난?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코난 어떤 코난이요? 코난 많아요. 코난. 미래소년 코난. 아니 명탐정 코난. 코난. 밀실 네. 하면 뭐가 생각나요? 김정일과 코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그래서 더 재밌게 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도망도 못 가고 이 폭풍 뭐죠? 그렇죠. 갇힌 거. 눈폭풍 안에 갇혀가지고 눈보라 사이에 갇힌 이 미니 양품점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 누가 독을 거기서 탔을까? 도망갈 수도 없고 하지만 나는 아닌 척해야 되고 그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추리 내용도 있는데 추리 방식은 정말 기초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쟤는 완전 못생겼기 때문에 하나씩. 쟤 범인이야라는 네. 식의 하나씩. 추리도 있고 그리고 스릴러도 약간 있고 공포도 약간 있고 네. 이게 감독의 장점인 것 같긴 해요. 보면은 그 추리할 때 이제 보안관 앞으로 보안관이 될 보안관 하러 가고 있던 매닉스. 그렇죠. 매닉스였나요? 예. 어쨌든 웰튼 고긴스라는 배우예요. 이분이 그 추리할 때 맞아 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네. 그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 관객석에 저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머릿속에. 와 그래 맞자 쟨데 막 이러면서 저도 막 같이 추리하고. 근데 저는 추리할 때 다 한 편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일 거라고 생각했지 다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커트 러셀이 연기한 그 존 루스라는 캐릭터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중에 한 명이 범인이다. 아니면 두 명 중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모두라고 얘기를 케이스는 다 얘기했어요. 그랬나? 케이스는 다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한 명 내지 두 명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랬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러셀 크로우가 러셀 크로우 맞나요? 커트 러셀. 네, 커트 러셀이 지금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죽은 상태였어.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마르쿠스 사무엘 잭슨이 이제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인공이죠. 키를 잡고 모든 걸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근데 그 사람의 소중한 곳을 소중한 곳을 날라 해서 쓰러뜨려 놓고 나면 이제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전개를 시켜 놓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착착착착 추리를 해가면서 지명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진짜 시나리오 정말 탄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마르퀴스의 입장에서 모든 복선들을 다 알려주긴 했었어요. 네. 처음에 밥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미니 대신에 이걸 지키고 있는. 네네네. 근데 그 사람한테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거짓말쟁이는 아닌데 너무 의심된다는 식으로. 근데 그때 말했던 사실 것 중에도 그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미니 그 잡화점 거기 들어왔을 때도 선반 위에 있는 사탕
유리 빈 상자. 공간. 근데 거긴데 가운데만 비어 있잖아요. 예, 빈 대부분 공간. 비면은 구석을 비울 텐데 가운데 비는 것도 이상한 그죠. 거고. 그 그리고- 바닥에 한 알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박혀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커피 맛도 그때 커피를 마시기 전이었나? 커피 맛도 커피는 이제 이상했고. 커트러스를 마셨죠. 또 그런 것들 복선질이 상당히 많아서 네. 보다 보면은 그래서 아니 그죠, 뭔가 그러면 이상하다는 미니가 건 사례를 관객도 알고 있죠. 당했다는 거는 추리가 되는데 그렇죠. 예. 누가 죽였는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영화를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이미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영화를 한번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쿠엔틴 타란티노가 영화 데뷔작이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예. 그게 내용이 똑같아요. 은행을 털고 이거랑요? 나서 네, 네, 아. 은행을 털고 나서 남자 5명인가가 창고에 들어가요. 그리고 창고 안에서 뭐 총 맞은 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이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착한 척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걔네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의심하면서 막 싸우다가 발생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거든요. 그 내용 똑같이 네. 그 창고 안에서 모든 게 맞아요.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처럼 캐릭터들이 서로 의심과 의심을 쌓는 건데 이거를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처음 데뷔작과 지금 현재 자기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그쵸. 아마 그런 영화인 네.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시대가 현대에서 서부로 변하면서 약간 과거로 돌아가긴 했는데 굳이 과거로 안 했어도 충분히 그 시대상만 빼면은 가능할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그랬거든요. 저수지대 개들도 아, 뭐 시대가 근데 과거로 하든 저는 현재로 그 가든. 시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어찌 됐거나 그 복장이라던가 그쵸. 예. 그런 것 때문에 과거로 한 공간, 거예요. 예. 공간 이런 그 그 미장센 미장센 좋았어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하다못해 커피 포트까지 예. 맞아. 또 와, 저 배우들을 저역하면서 되게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네. 스튜도 먹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약간 타란티노- 카레 같던데. 타란티노 감독이 이 그런 음식에 대한 집착도 되게 강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전 가장 그 유쾌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문 들어오는 거. 굳이 발로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을 2개씩이나 박아야 된다고. 하나도 아니고 꼭 2개. 하나 박으면 다시 열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소리만 지르잖아요. 야 발로 차고 들어와. 그것도 진짜 웃겼던 너무 게 웃겨요. 먼저 온 사람이 도와주면 좋은데 앉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맞아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막 시키잖아요. 옆에서 네. 누군가 또 하면 따라 소리 지르고 계속. 처음에는 한 명이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2개가 나와서 네. 뭐지라고 구석에 뭐지라고 하면서 있던. 계속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들었었는데 네. 구석에 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쵸. 조 게이지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계속 못생겼다고 그분 못생겼다고 목소리. 하는. 예. 근데 그게 못생기지 않지 않았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 입장에서 걔를 못생겼다고 지적할 만한 사람들은 없는 것 멤버들이 같은데. 없죠. 꼭 무한도전에서 모든 멤버들이 내가 더 잘생겼다고 그렇죠. 하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잘생긴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어요. 조디 도머그를 했던 채닝 테이덤. 그쵸, 근데 이 그쵸. 사람은 너무 정말 잠깐 나와서 정말 느릿느릿하게 잠깐 나왔다가 그냥 끔살당하죠. 네, 그니까요. 폭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표현해? 그분을 빼고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뭐. 그분을 빼고는 오비가 아 그랬나? 예, 오비 잘생겼나? 마부하신 분 그분이 제일 준수하지 않았나. 예. 오비 얼굴이 기억이 안 나네.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모자 쓰고 그래서 얼굴이 잘 기억이 안 자. 나실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네. 헤이트풀 이 해석하면 뭐 증오 네. 그 정도 되겠죠? 그 8이잖아요. 네. 저 8명이죠. 네. 자, 8명이 애매해요. 왜냐면 왜요? 그 할아버지까지 치면 9명이거든요. 아니죠. 8명이죠. 할아버지를 빼야 8명이에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까지 8명 아니에요? 현상금 사냥꾼 그 가요? 사무엘 잭슨. 예. 보세요. 4명이 습격한 사람이죠. 네. 자,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사무엘 조 잭슨, 게이지. 커트 러셀, 그다음에 보안관 웰튼 고긴스. 거기까지가 8명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빠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금 사냥꾼 1명, 그 사무엘 잭슨 한 거, 네. 그리고 교수형 지펜이 커트 커트레셀 러셀. 1명, 여제수, 제니퍼. 예, 그리고 카우보이 조게이지 못생겼다고 네. 하니. 아니. 일단 보안관부터 가야죠. 보안관 그리고 4명.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카우보이 그리고 리틀맨이라고 오스왈도 했던 있죠. 그 네. 사람하고 보안관. 네. 아 보안관 했구나. 그리고 장교 그리고 이방인 장교? 밥. 8명이잖아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러 장교 지금 저기 아니 채닝 테인턴은 그럼. 빼야죠. 빼야죠. 자, 그러니까 채닝 테인턴도 나쁜 놈인데 왜 여기서 왜 빼냐고. 왜냐하면 인물이 거기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그냥 지하철에 숨어 밑에 있다가 있었으니까. 음. 잠시 나왔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진행되면서 그 안에 포케 있진 않았잖아요. 왜 이 사람을 왜 뺐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위층, 그러니까 2층에서, 지하 말고 거기에 8명이서 사건을 계속 풀어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닝 테이텀은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에 반전을 주기 위한 캐릭터지 주요 인물은 아니잖아요. 아 맞다 반전 주기라고 나왔던 거지. 갑자기 이제 서머엘 잭슨을 이제 불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이것도 좋지 않았을까요? 봐요. 헤이트풀 9라고 딱 해놓고 9 해놓고. 그러면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8명이 계속 움직이니까 한 명은 누군가. 한 명 누구지? 왜 한 명 뭐지? 한데 그때 반전 줬어. 오비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하긴 오비라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게. 오비까지 치면 진짜 9명이네요. 그 위에서. 근데 오비는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오비 빼고. 오비가 제일 불쌍해. 한 번 분노했어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네, 다시 아 그렇구나. 오비가 제일 불쌍한 게 그 추운 날 밖에서 말 운전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그 죽었어. 커피에 독이 타가지고 그냥 아무 죄 없이 웩 하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보안관이 더 화가 난 거잖아요. 슬프군요.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제목을 말씀해서 제가 말인데 국내에는 처음에 분노의 8인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영어 성애자들이 많은 관계로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원래 원제인지만 원제. 예, 그렇게 개봉한 것 같은데 분노의 8인 좋았겠다. 저는 분노의 8인이 더 멋있지 않아요? 네. 그 서부극에 딱 어울리고 약간 느낌도 더 있고. 네. 장고 같은. 그렇죠. 근데 왜 제목을 헤이트풀 에잇 하면 헤이트풀 8로 해야 되는지 에잇으로 해야 저는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 딱 듣고 그러면은 저희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건가? 약간 그런. 심지어 제목 듣고 서부극이 아닌 줄 알았어요. 두 그러니까. 영화를 살짝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약간 시작하고 제목을... 내가 그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분노의 8인이라고 하는 게 더 느낌도 더 있고 더 좋았을 텐데. 그게 그리고 타란티노한테 더 잘 어울리는. 맞아. 네. 우리나라가 느끼는 타란티노에 대해서 더 잘 어울리지. 저수지의 개들도 따지고 보면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단어가 저수지란 뜻도 있는데 원래 창고란 뜻도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창고의 뭐 개새끼들, 창고의 나쁜 놈.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약간 느낌이 저수지의 개들이 더 멋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느낌이 있는. 그렇게 따져서 이게 잘못된 번역이지만 뭐 초월 번역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원래 그 제목을 해석하고 지을 때요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하는 것보단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언어는 문화잖아요. 문화. 현지화라고 하죠. 현지화 맞아요. 거기서 똑같은 감정은 느낄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지. 그렇죠. 그냥 헤이트풀 에잇이라고 해서 헤이트풀 뭐 증오 8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헤이트풀 에잇을 어떤 감정으로 이 제목을 받아들이는가를 봤을 때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엔 딱 말했듯이 분노의 8인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은 한 방에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면 되게 촌스럽다고 하면서 막 비웃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워크래프트라든가 와우라든가 블리자드 게임을 국내에서 해본 사람들이라면은 절대 촌스럽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한글판 패치를 떠나서 현지화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줘요. 그렇군요. 따지고 보면 원래 말이 그거건데 한국말은 더 멋있게 잘 꾸며진 거거든요. 네네. 한국말을 직역해서 웃기게 만드니까 웃긴 거지. 그렇죠. 헤이트풀 에잇을 진짜 미움의 8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분노의 8인 하면은 느낌이 확 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서부 영화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영어를 제목을 쓰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영화의 최대 실수가 아니었을까? 한국에 수입할 때? 아니, 최대 실수는 극장관을 작게 잡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큰 건에서 안 하고 작은 건에서만 주로 틀은 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네, 이렇게 영화 얘기는 전부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영화를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맛있게 본 거는요. 네. 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대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 그렇죠. 이것들이 그냥 제가 요즘에 많이 느껴보지 못한 어떤 연극? 연극을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맞아요. 느낌으로 그 대사들 그러니까 말로 뭐 이렇게 막 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막 수다를 막 떨면서 막 스토리가 이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영화 한 편 더 보고 싶다라는 느낌 막 들 정도로 이런 게 맛있었던 부분이고 맛 없던 부분은 쓸데없이 과격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필요 이상으로. 그렇죠. 그냥 적당히 해도 사실 나는 감동했을 텐데 물론 이 감독님의 성향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신시티나 힐빌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여기 킬빌이요? 네, 킬빌도 왜냐면 진짜요? 그 감정선을 시체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팔다리 막 쪽쪽 잘리고 막. 감정선을 따라가잖아요, 그건. 근데 이건 너무 어. 장난스럽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부분이 그런 게 느꼈어요. 어쨌든 아.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잘라서 여러분들께 따로 들려드릴 거니까. 자, 근데 어쨌든 쿠엔틴 타란티노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뭐 하든 이거 무조건 추천을 하고요. 네. 네.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고 가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 다음에 다큐멘터리들을 좀 찾아서 남북 전쟁이라든가 흑인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뭐 역사, 흑인들의 네. 역사 이런 것도 좀 공부해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예요. 네. 별점은 오히려 저는 전반부가 재밌었어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네. 후반부 가면 갈수록 좀 뭔가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후반부가 오히려 예, 물론 후반부에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긴 하지만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오히려 그냥 계속 대화하고 대화가 재밌고 대화에서 이끌어가는 긴장감 근데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점을 줘서 저는 3.5점 정도 5점 만점에 3.5점 주고요. 네. 제가 한 줄 평을 그 영화를 보자마자 끝나고 나자마자 생각을 하나 했는데 네네. 그걸 오늘 여기서 딱 얘기하면 네. 안나 씨가 어떨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제 한 줄 평은요. 예. 영화 씹어먹기에 안나가 정말 싫어할 법한 영화. 싫어하는 건 모두 담고 있는 영화. 네, 이게 제 한 줄 평,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이었어요. 네. 그렇죠. 싫어하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기는 하죠. 네. 자, 그러면 네. 안나 씨의 또 네. 저는 저 본 소감은 지금 한 씨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맥베스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났고요. 예. 그래서 그쵸, 주인공들이 하는 톤이 대사 톤이나 문구, 뭐 억양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금 만무하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 한국화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뭔가 영화가 약간 고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제 화면도 그렇고 뭐 미장센도 그렇고 그 배우들 대사도 그렇고 뭐 물론 연기는 다들 잘하시니까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뭐 이렇게 세세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딱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고 그 한국화 플러스 추리극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했듯이 타란티노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피가 튀고 막 머리가 터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참 재밌게 영화를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맛이 없었다고 할 만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 말로 한 거지만 말로 한 거라도 말로 하는 것도 과하고 그게 네. 거짓말일지 화를 돋구기 위한 거짓말일지 아니면 그게 진실일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저렇게까지 과하게 그래야 화를 나서 하긴 죽이려고 총을 들려면 저 정도는 해야겠지만 혼자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영화 전반적으로 이제 감독님이 많이 꽈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인권이라던가 맞아요. 남자 여자 뭐 백인 흑인 뭐 아니면 외국인 미국인 외국인 뭐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고 그거를 약간 추리적인 요소로 풀어갔다는 거 네,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그래서 평점은 저는 4점 주고 싶어요. 추천인가요? 네, 추천이고요. 지금 처음에는 사실 이거 너무 긴데 이거 어떻게 다 보지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봤는데 보는 내내 지금 그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다.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는 분들도 조금 느끼실 것 같고요. 네. 그거 한 줄 평은 타란티노는 타란티노. 지금 총 10편 제작하고 이제 그만두신다고 예.
했는데 이게 이번 여덟 8번째죠. 번째인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9번, 10번째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되게 기대됩니다. 저는 안나 씨가 이럴 것 같았어요. 내가 싫어하는 요소는 다 갖고 있는데 왜 재밌지? 사실 그렇기도 해요. 근데 그죠? 뭔가 이게 진짜 배틀로얄의 피튀김과 여기서의 피튀김은 조금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감독이 8번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2개 남았잖아요. 네. 근데 감독이 만들고 싶다고 했던 영화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은행 강도 이야기가 있고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라디오 틀어놓고 멋지게 운전하는 장면이 가득한 영화, 그리고 엑소시스트 같은 공포 영화 이 세 가지를 만들고 싶다고 했대요. 네. 그럼 킬빌이 3편하고 바스터즈 속편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러네요. 두 편을 더 만들고 그만두려고 네네네. 했으니까 진짜 은퇴할지 안 할지도 은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모르죠, 그거는. 네. 저는 재밌었던 부분은 막 상당히 좋았던 부분은 저수지의 개들을 봤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좋아했다면 싫어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그 수다만으로도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연출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별로였던 점은 감독의 특징인 맨발이 안 나왔고 주기차게 수다를 떠는데 커다란 무언가를 바라는 관객이라면 그건 좀 실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분노의 8인이라는 제목이 상당히 그리워서 네. 당연히 저도 추천이고요. 별점은 3.5점 정도 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분노한 8인의 수다 적당하겠네요. 그러네요. 어쩌다 보니 제가 평점이 제일 높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제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일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영화가 됐습니다. 예. 저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안나의 한 줄 평이 궁금하다. 저도 그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아. 이 영화를 고르면서도 그랬지만 극장을 나오면서도 나와서 이제 한마디 듣겠구나. 근데 그러니까 예. 지금 설명하신 게 참 맞는 게 보세요. 인종 문제, 남녀 문제, 네. 그리고 뭐 그 나라 국가의 인권 문제 여러 가지 이거를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인간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네.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집어넣었어요. 그걸 막 대화 입으로 그것도 입으로 대사로 하는데 막 치잖아요. 그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불쾌할 수 근데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말도 계속하고. 지금 거짓말, 비하, 스포하면 욕, 안 막 되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부터 얘기하는 것부터 끝에까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거든요. 말이라는 거에 대해 중요성, 요거도 약간 좀 네. 느끼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8명의 수다쟁이들을 보고 다음 주 영화도 상영관을 찾기 힘들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오긴 하는데 다음 주 영화를 만든 알레한드로 감독의 말에 따르면 삶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하더군요. 과연 팬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끝내는 오스카를 손에 넣을지 과연 궁금해지는 흥미진진한 영화 디카프리오의 신작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레버넌트가 이번 주인 줄 알고 약간 헷갈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팬들은 오스카를 못 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아니죠. 거죠. 인제는 좀 줘야죠. 안 너무한 돼요. 거 아니야? 아니요, 린다를 위해서 인제는 좀 줘야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러다가 이걸로 오스카 받으면 진짜 팬들은 이제 재미없다, 우리 놀릴 거 없다 막 이러겠네. 아니야. 근데 진짜로 이걸로 오스카를 못 받으면 팬들은 죽을 때까지 놀려 먹을 수 있어. 계속. 도대체 뭘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디카프리오가 30개 넘는 영화를 찍었는데 오스카는 못 탔고 에미넴은 영화 한 편 찍었는데 오스카 하나 탔다고.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디카프리오가 이번에 그 중간에 예고편에 곰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번에 곰이 오스카상 받는다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레버넌트로 레버넌트? 네. 네, 레버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